안녕하세요. 버블한목독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작이 되고 시중은행 대출 제한이 급격하게 본물 터지듯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계대출 광풍은 멈출 줄을 모르고 그대로 직진하고 있는 것 자체가 충격 그 자체죠. 이번 달 9월 들어서 단 5일 만에 가계대출 잔액이 1조 3천억 가까이 급속도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주담대 관성의 법칙이 그대로 통하고 있는 건데, 한번 이 고삐가 풀린 대출 수요는 좀처럼 가라앉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그만큼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리기 시작을 했으니까 브레이크 잡기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닌데, 이게 주담대에서 막히니까 옆으로 살짝 우회를 해서 신용대출 쪽으로 진입을 하는 수요가 늘어나는 이 풍선 효과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상황이 급하게 진행이 돼서 단 5일 만에 725조 3천억에서 726조 6천억으로 늘어버리는 지표를 내놨습니다. 지난달이 거의 역대급 아니었습니까? 9조 6천억이 주담대 수요가 몰리면서 기록 경신을 했었는데요. 6월은 5조 수준, 7월은 7조 수준, 그리고 이 추세로 가면 9월은 최고 경신을 한 8월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준의 대출 동선을 보일 수 있을 가능성 아주 높아졌다는 얘기죠. 이유가 뭘까요? 뻔히 집값은 곤두박질 칠 수 있을 분위기 완전히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고, 문제는 사람들 뇌리에 절대로 집값은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직렬 연결된 부동산 불패에 대한 CPU가 딱 박혀 있기 때문인데, 이걸 좀 쿨다운 해줄 수 있는 방법, 유일하게 집값입니다. 집값이 확실하게 꺾인다는 신호가 뜨고 실제로 낙폭이 크게 떨어지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져도 꿈쩍도 안 할 가능성 높을걸? 지난 1차 하락 시기에 이런 분위기 그대로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움찔하는 순간이 다가오는데, 그 순간이 바로 스스로가 집을 사기 위해서 공들였던 자금 동원, 한계에 딱 봉착하는 때, 지금 같은 시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최근에 이미경매 은행의 원금이자 제대로 갚지 못해서 허우적대다가 결국에는 경매행으로 가는 숫자가 8월에 13,000건으로 폭증을 하고 있는데, 1년 전과 비교하면 48% 정도가 늘어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게, 한쪽에서는 소방호수 짧다고 무작정 철물점 호수 사다가 끊어서 붙이면서까지 자금 줄기를 대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렇게 무리하게 자금 땡겼다가 애지중지했던 집까지 날아가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시에 완전히 다른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 결국엔 공통분모가 자금입니다. 생각만큼 무리한 수순까지 집값이 올라서지 못하고 있다는 걸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일부 신고가 최고가라는 운을 떼고 있는 거래들은 강남 일부 지역에서의 이해할 수 없는 가격들이 덜어 있고, 대부분은 집값이 뛴다 하지만 호가세가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영향가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엄청난 상승 국면으로 집값이 이동했다면 어떻게 이미경매 시장에서 아파트가 넘쳐날 수 있겠습니까? 결국엔 집값이 문제라는 얘기죠. 집값의 수준이 너무 높아. 그러니 자기 소득 수준의 몇 배가 높은 수준에서 대출을 실행을 하는 거죠. 이런 깬돈은 결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전에야 집값이 미친 듯이 오를 시기에는 모험을 감수할 만큼 찍으면 성공할 확률도 있었어요.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버린 상태입니다. 이런 그림을 그렸다가는 뼈도 못 추릴 자산시장의 대변화가 찾아올 건데, 너무 안일하게 대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는 얘기죠. 이 그놈의 가오 문화 때문에 보다 좋은 차, 보다 좋은 집, 보다 좋은 시세 차익 등등등
하늘의 별처럼 떨어질 본인을 향해서 쏟아질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세팅을 해놓는 이 가오 문화가 한국에서는 뭐 뼛속 깊이 박혀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가오 부리다가 가올이 될 수 있다는 걸 이미 경매 시장을 통해서 명확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한국 부동산 시장은 솔직히 이런 가오 문화 때문에 집값에 거품이 이렇게 많이 끼게 된 겁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다이아몬드 같은 가치를 지닌 단순한 거주가 아닌 명품이 되어야 한다는 심리를 건설사들이 딱 캐치를 해가지고 하이엔드 브랜드 쫙 시장에 뿌리면서 가격 역시 최상급으로 올리면서 집값은 뭐 벌써부터 이상기류를 타기 시작을 했는데, 자본주의 시장에서 건설사가 자기 제품에 대해서 가격 올리는 거 자유죠. 문제는 그 자유가 먹힌다라는 겁니다. 30평대 아파트가 이제 뭐 서울에서는 뭐 30억에 육박하는 시대가 된 건 고스란히 그런 가오적인 수요들이 고스란히 그 명품같이 보이는 아파트들의 가격을 떠받쳐줬기 때문에 지금 집값이 이렇게 고공행진을 했었던 건데, 너무 높이 올라갔다가는 떨어지면 그 고통은 비교할 데가 없죠. 그만큼 부동산 시장의 급변 사태가 정말 눈 깜짝할 새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선 초반에 말씀드린 5일 만에 1조 3천억의 대출이 실행이 됐다는 건 이제 뭐 손가락으로 밀어도, 또 새끼손가락으로 밀어도 넘어질 만큼의 부실한 부채 시장이 다 되어가고 있는 건데, 위기는 한밤중에 올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요즘 아닙니까? 금융시장의 급변 사태는 불과 뭐 5시간, 6시간 시간차로 급습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금융시장 폭락과 경기 침체 경고 등은 바로바로 하루도 걸리지 않습니다. TV에서 쏟아져 나오는 금융 급변 사태가 시시각각 내리에 꽂히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늘 말씀드린 지금의 자산시대 현황은 어떤 시간대보다 속도가 빠르게 무너질 거고 어떤 규모보다 낙폭이 크게 벌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큼 충격파가 그 어떤 시대보다도 크게 다가올 수 있는 2024년 하반기가 될 공산이 아주 크다는 얘기죠. 그깟 뭐 기준금리 인하는 정말 그깟이라는 수식어를 붙여도 좋을 만큼 미미한 9월에 베이비컷 될 가능성 높고요. 이건 뭐 오히려 미국 물가를 반대로 자극하고 내리꽂히는 경기 침체를 끌어올릴 만한 힘이 전혀 없는 그냥 자기만족으로 그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거의 100kg 넘는 육중한 남자를 하이힐 신은 여성분이 손을 딱 잡고 탁자 위로 끌어올리는 일과 똑같은 일이에요. 결국엔 그렇게 땡기려다가 같이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절대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청신호가 되지 못한다는 것도 이젠 타이밍상 너무 늦었다라는 거고, 극도의 경기 침체에 대한 이 아래 공포는 더욱더 맹위를 떨칠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얘기죠. 지금 금리 인하 쪽으로 설왕설래가 많은 것 같은데 이건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너무 늦었어. 오히려 금리 인상 쪽으로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리면 모를까, 지금처럼 뭐 느슨해진 경기 침체 국면, 그리고 금융시장 붕괴 위기에서는 어떤 해법도 되지 못하는 게 금리입니다. 오히려 쥐고 쪼여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거의 뭐 풀어버릴 가능성이 높아서 유럽의 케이스처럼 역으로 물가는 다시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튕겨져 나갈 거고, 이미 시작된 침체 국면은 더욱 가중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미 연준은 더 이상 선택지가 없는 곳으로 이동을 한 거죠. 지금까지 뭐 금리를 동결시키고 부둥켜 안고 있었던 것도 터지기 일보 직전의 상황을 모면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걸 너무 오랫동안 누르고 있다 보니까 내부에서 균열이 시작이 된 거고, 미국의 4경이 넘는 정말 사경을 헤맬 정도의 재정 적자폭은 미국 증시의 시총이 날아오른 단기적 상승세로 잠시 가려져 있었는데, 이제 본격적인 산업 전방이 경기 침체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단칼에 베어버린다고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연준은 11월 미국 대선, 이 트럼프의 강력한 관세 드라이브 모드, 해리스의 유연한 재정 확대 정책, 어느 곳에서도 자유할 수 없는 유동성의 위기 국면을 통제해야 하는 그런 상황과 딱 맞닥뜨리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해법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국은행은 뭐 더하죠. 집값 상승세 무시 못하고 부채 문제 눈을 감을 수가 없는 겁니다. 둘 다 직결된 원인과 결과의 상호관계를 이루고 있는 건데,
금리 인하로 갔다가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 자꾸 내수 문제 들춰내면서 금리 인하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결국 내수 부진은 부채 문제로 인한 소비 여력 감소 때문입니다. 구조적인 문제 때문인데 이걸 금리 인하로 콕 깨어가기에는 위험 요소가 너무 크다는 얘기죠. 일단 집값이 내려가는 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해법 중에 해법이란 얘기예요. 그냥 한은의 보고서대로 출산율과 연동된 부동산 문제는 2015년 집값 수준으로 가격대가 이동만 해도 대한민국의 모든 난제는 풀릴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지금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번 2024년 하반기는 완전히 다른 국면을 선보이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역대급 가속도와 낙폭으로 진행될 시장 자체의 움직임으로 가고 있는, 오늘 서울 아파트 거래량만 봐도 7월은 8,798건으로 거래량이 폭주를 했지만 8월 들어서는 거의 절반 수준인 4,300 수준, 카운터가 9월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하루 매매 거래량이 급속도로 줄어가고 있어서 7,000건 넘을 수 있을까라는 전망도 나오고요. 9월 거래량은 지금 86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아마 2024년 들어서 가장 낮은 거래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지금 시장 분위기는 이미 역대급 집값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지난주 나스닥 폭락의 충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코스피가 끝없는 추락을 하고 있죠. 오늘 장이 개장이 되자마자 2,400선으로 붕괴, 2,500선을 유지하던 주가가 급속도로 내려앉고 있는데요. 등락을 2,400, 2,500 왔다 갔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증시와 부동산은 같이 간다고, 그것도 아주 특이한 케이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한국의 상황, 결국 자금 문제의 결속력이 증시와 부동산의 연계성이 강한 세계 어느 금융시장에서도 잘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구조인데, 결국 이렇게 동반해서 궤적을 급하게 바꾸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개인이 외국인과 비등비등 외국인이 팔고 나가는 걸 개인이 사고 있는데 이게 버틸 수 있는 여력의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저점에서 주우려고 하는 건데 고점으로 타점을 옮겨가면 단타로 빠져나오려는 시도들로 보이죠. 지금 금융시장 구조상 시원한 차익을 얻기에는 미국 나스닥이 전혀 호응을 해주지 못할 가능성이 커서 그닥 국장은 오히려 개인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개미들이 불굴의 투지로 달려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코스피는 엄청난 변화를 맞이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코스닥도 예외는 아니고요. 장 초반이 아주 급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개인이 계속해서 디펜스를 쳐주는 궤적으로 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하락하고 있고요. 역시 기술주들이 약세장 미국의 모습과 똑같이 가고 있죠. 삼성이 엔비디아와의 묘한 분위기, 엔비디아가 지금 증시에서 날아가는 모습이라서 이게 해결될 기회는 도대체 언제가 될지 난망입니다. 난망. 아무튼 코스피 시장의 상황,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고 내일 미국 증시가 또 한 차례 웨이브를 맞을 것으로 보여서 이젠 증시의 충격과 시중은행의 대출 규제, 게다가 거래량 급감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집값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터진 금융대란의 징조는 증시뿐만 아니라 거래량, 그리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해법이 오리무중으로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 고스란히 연말로 가는 한국 부동산의 커다란 암초가 될 것으로 예측이 돼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엄청난 자산시장의 태풍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수록 안전벨트 단단히 매시고 준비하신다면 정말 의외의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기회라는 건 그렇게 애타게 찾아다닌다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니죠. 운칠기삼이라는 게 있습니다. 운이 70%고 기운이 30%. 결국 사람의 기운이 다 일을 하는 게 아니죠. 상황에 맞게 움직이다 보면 행운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채비, 준비, 대비 철저히 잘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아니 5일 만에 1조 3천억이 말이 됩니까? 그 정도로 지금 대출 추이는 진정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집값에 대한 시그널이 꺾이지 않으면 대출 추이는 해결 기미가 안 보인다는 거고, 그러나 시장 자체의 움직임은 미국 금융시장의 대변동,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국내 코스피 시장을 강타하고 있는 상황에선 정말 금융 대붕괴 사태까지도 오게 된다면 부동산 시장의 집값은 2015년까지도 갈 수 있는 급격한 변화를 맞이할 가능성
어느 때보다도 크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올동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